올해 트레이드 시장 진짜 판이 깔렸습니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저스를 제외하면 우승권 팀들의 전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은 원래 변수의 무대입니다.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전에서 선발 1명, 불펜 1명, 중심 타자 1명이 시리즈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도 다저스를 원한다면 일단 질러야 한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 8월 4일 오전 7시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어떤 팀이 바이어가 되고 어떤 팀이 셀러로 돌아설지에 따라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에는 꽤 맛있어 보이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이름은 타릭 스쿠발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이번 시장의 끝판왕. 디트로이트가 우승 도전은커녕 포스트 시즌 진출도 어려워지는 흐름이라면 스쿠발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온다면 그는 단순한 선발 보강이 아닙니다. 포스트 시즌 1차전을 맡길 수 있는 에이스입니다. 최근 팔꿈치 관련 이슈와 구위 저하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부상 복귀 후 피홈런이 늘고 커맨드가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쿠발입니다. 직전 시즌급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다저스와 양키스는 당장 관심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해도 시장 전체가 조용할 리는 없습니다. 디백스, 파드리스, 브레이브스, 필리스, 컵스, 블루제이스, 시애틀 같은 팀들은 충분히 달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템파베이가 깜짝 윈나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템파베이는 줄카드가 있는 팀입니다. 문제는 사용 기간입니다. 스쿠발이 단기 렌탈이라면 포스트 시즌까지 약 4개월짜리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등급은 S+입니다. 올해 시장에서 이보다 좋은 선발 매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바이런 벅스턴입니다. 이 선수는 조금 복잡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트레이드만 된다면 스쿠발급 리턴도 가능한 야수 매물. 미네소타가 리툴링으로 돌아선다면 벅스턴의 이름은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때 벅스턴은 진짜 무섭습니다. OPS 9할 때, WRC+, 140대, WIR도 엘리트급, 중견수 수비와 주루, 장타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건강한 벅스턴은 어떤 팀 라인업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양키스처럼 외야 구성이 애매한 팀, 필리스처럼 중견수 쪽을 고민할 수 있는 팀, 아쿠냐의 몸 상태가 계속 변수인 브레이브스, 외야 한 방이 필요한 디백스, 마지막 퍼즐만 채우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밀워키. 이런 팀들에게 벅스턴은 정말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계약도 2028년까지 컨트롤할 수 있고 연봉도 성적 대비 매우 좋습니다. 등급은 S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레이드 거부권입니다. 그리고 벅스턴이 미네소타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이 거래는 실력보다 설득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우승 비전, 선수 본인의 동의, 미네소타의 방향 전환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조 라이언도 중요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스쿠발이 너무 비싸다면 최고의 대체품. 미네소타가 진짜로 리툴링에 들어간다면 조 라이언은 매우 현실적인 선발 매물이 됩니다. 올 시즌도 준수한 이닝과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 2027년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단기 렌탈이 아닙니다. 올해 써보고 안 되면 내년에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컵스, 디백스, 블루제이스, 필리스, 브레이브스처럼 선발 보강이 필요한 팀들에게는 딱 맞는 카드입니다. 등급은 A급입니다. 다만 포스트 시즌에서 확실히 검증된 에이스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 정도 선발을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에인절스 쪽입니다. 리드 데트머스는 이번 시장에서 꽤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성비로 접근하면 가장 맛있는 선발 카드. 데트머스는 압도적인 에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좌완 선발이고 아직 젊고 서비스 타임도 남아 있습니다. 피안타율이나 세부 지표를 보면 생각보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완성된 투수라기보다 환경을 바꾸면 한 단계 더 좋아질 수 있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카디널스, 화이트삭스, 레이스, 브레이브스, 컵스처럼 선발진 중간을 보강하고 싶은 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급은 B급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성비 카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데트머스를 데려오겠다고 너무 큰 유망주 패키지를 쓰는 건 위험합니다. 에인절스의 또 다른 선발 자원도 비슷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좋았지만 최근 페이스가 떨어진 투수. 이런 유형은 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 성적만 보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매년 기대만큼 터지지 않는 선수라면 팀을 바꾼다고 갑자기 에이스가 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 역시 B급입니다. 좋은 카드지만 가격이 핵심입니다. 휴스턴의 제러미 페냐도 흥미롭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얻기 어렵지만 얻으면 정말 좋은 유격수. 휴스턴이 아직 완전히 셀러로 돌아선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페냐 이야기는 조금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계약이 무산됐고 에이전트 문제까지 겹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페냐는 공수주가 모두 되는 유격수입니다. OPS 8할 때 WRC 플러스 120대 수준의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고 수비와 주루까지 더하면 가치가 큽니다. 유격수가 필요한 컨텐더라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팀은 제한적입니다. 브레이브스 레이스처럼 유격수 보강이 필요한 우승권 팀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등급은 B급입니다. 문제는 휴스턴이 정말 팔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페냐가 우선순위 1번 매물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루이스 아라에스 유형의 컨택 타자도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비까지 좋아진 컨택 타자의 끝판왕. 아라에스는 타율만 놓고 보면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공을 맞히는 능력은 리그 최상급입니다. 재미있는 건 올해 2루 수비도 크게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단기 렌탈이고 연봉 부담도 크지 않다면 2루수가 필요한 팀들은 당연히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필리스, 레인저스, 레이스, 블루제이스, 양키스 같은 팀들이 떠오릅니다. 등급은 B급, 조건에 따라 A급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라에스는 라인업 구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수입니다. 홈런 타자가 많은 팀에 들어가면 훨씬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타력이 부족한 팀에서는 그 한계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성이 애매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정후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팔 수 있다면 팔고 싶겠지만 이게 정말 가능한가? 자이언츠가 셀러로 돌아선다면 이정후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올해 컨택 능력과 공격력에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장 가치는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입니다. 올해부터 연봉 규모가 꽤 크고 계약 기간도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즉, 이정후를 데려가는 팀은 단기 보강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받아줄 팀은 많지 않습니다. 자이언츠가 연봉 보조를 크게 하지 않는다면 실제 트레이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만약 성사된다면 등급은 A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버스터 포지의 바람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이언츠의 다른 고액 계약 선수들도 비슷합니다. 윌리 아다메스, 맷 체프먼, 라파엘 데버스. 이름값은 큽니다. 하지만 계약이 너무 길고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계약을 시즌 중에 받아줄 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매치 쪽입니다. 프레디 페랄타로 보이는 선발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면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올해는 별로지만 그래도 베팅할 가치는 있다. 매치는 돈을 많이 썼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렌탈 선발을 시장에 내놓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올해 성적은 커리어 로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30살이면 완전히 기량이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시즌이 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디널스, 가디언스, 레이스, 컵스, 파드리스, 다저스, 브레이브스, 화이트삭스처럼 3선발 이후를 보강하고 싶은 팀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 성적만 보면 C-, 하지만 반등 가능성을 보면 조건부 A급입니다. 결국 가격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핵심입니다. 불펜 쪽에서는 아롤디스 체프먼이 있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을에 믿고 쓸 수 있는 불펜은 언제나 비싸다. 보스턴이 셀러가 된다면 체프먼은 아주 매력적인 불펜 매물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구위가 있습니다. 올해도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 탈삼진 능력도 살아있습니다. 고급 불펜 매물이 부족한 시장에서 경험 많은 좌완 파이어볼러는 가치가 큽니다. 필리스, 양키스, 화이트삭스, 카디널스, 브루어스, 컵스 등 불펜 보강이 필요한 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급은 B+입니다. 다만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삼진율이 예전보다 떨어졌고 윕도 올라갔습니다. 마무리 카드로 쓰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회나 8회고 레버리지 상황에 쓰는 카드라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소니 그레이는 선발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히 검증된 베테랑 선발. 올해 성적만 보면 매우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선발 중 가장 매력적인 기록을 가진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브스, 브루어스, 컵스, 화이트삭스, 레이스처럼 선발이 필요한 팀들은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은 A+입니다. 다만 소니 그레이 같은 유형은 가을 야구에서 기대만큼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정규 시즌 보강으로는 완벽하지만 포스트 시즌 1선발로 믿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테일러 워드는 현실적인 외야 보강 카드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초대형 매물은 아니지만 즉시 전력 외야수. 에인절스가 시즌을 포기한다면 워드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선수입니다. OPS 7할 후반, WRC 플러스 110대 중후반 수준의 생산력이라면 우승권 팀의 코너 외야 보강으로는 괜찮습니다. 브레이브스, 메리너스, 가디언스, 레인저스, 필리스 같은 팀들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C급입니다. 하지만 C급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성비 카드로 접근하면 좋은 롤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터 굿맨 유형의 젊은 포수 매물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포수로 25홈런을 칠 수 있는 젊은 선수는 쉽게 안 나온다. 이건 사실 드림픽에 가깝습니다. 클로라도가 굳이 이런 선수를 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젊고 장기 컨트롤이 가능하고 포수로 장타력을 갖췄습니다. 보통 이런 선수는 잘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키스, 컵스, 파드리스처럼 코어 포수가 필요한 팀이라면 강하게 문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사려는 팀이 정말 강하게 유망주 패키지를 제시해야 움직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올해 트레이드 시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쿠발은 나오면 시장의 왕입니다. 벅스터는 가능성만 열린다면 판을 흔드는 야수 매물입니다. 조라이어는 현실적인 선발 보강의 핵심입니다. 데트머스는 가성비 선발 카드입니다. 페냐는 어렵지만 매력적인 유격수입니다. RS는 라인업을 바꿀 수 있는 컨택 카드입니다. 체프먼은 가을 불펜 보강용입니다. 소니 그레이는 검증된 베테랑 선발입니다. 워드는 현실적인 외야 보강이고 굿맨은 드림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장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다저스를 잡을 수 있느냐. 포스트 시즌은 짧습니다. 한 경기, 한 이닝, 한 타석으로 시즌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중간하게 버티는 팀보다 확실하게 지르는 팀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번 데드라인에서 어떤 팀이 진짜 우승을 믿고 움직일까요? 어떤 팀이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살까요? 그리고 어떤 트레이드 한 방이 10월의 운명을 바꾸게 될까요?